에이. 방송이 시작됐어. 나쁜 말 하면 안 돼. 얘들아, 여기를 좀 볼까? 이번 단어는 크게 단원 제목을 써봐라 하면 문자와 식이야. 문자가 뭔지 식이 뭔지 알아볼 거야. 문자가 뭔지 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걸 식으로서 쓰기 위해서 이걸 이거라고 부르자라고 용어가 정리가 돼. 전반적으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볼 거야. 일단 문자는 뭐냐면 그리고 이걸 꼭 생각해라. 문자와 식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제 전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쓰는 표현은 아프리카 가서 수학 공부를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거야. 이제 전 세계가 통일된 방식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도 쓰고 기역, 니은도 쓰고 점이 있지? 네모 딱지, 별 딱지 막 이런 거 썼잖아. 이제 이게 사용되지 않고 이제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 식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단순하고 생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생략하는 수학의 표현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자, 크게 생각해야 될 것, 이제는 전 세계가 이 방식을 똑같이 씁니다. 옆 나라 가서 수학책 펴봐도 이제부터 쓰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식을 쓰고 문자를 쓸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가능한 한 생략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생략한다라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5가 있죠. 그쵸? 이게 원래 정수와 유리수에서 계산식이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단순하게, 할 수만 있다면 생략하자. 이런 뜻에서 얘가 양수 앞에 있는 플러스는 없앤다. 얘네 둘 합쳐서 마이너스 하나로 정리한다. 이게 단순하게 생략하는 방법이란 뜻이야. 알겠어? 이게 문자식에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문자는 우리가 그동안 네모, 세모, 별딱지에 또는 기역, 니은과 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이제 알파벳, 영어 알파벳,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바꾸어 쓰는 거야. 문자는 쉽게 말하면 어떤 대상을 대신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해? 대신 표현해 주는 게 문자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대상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수가 될 수도 있고 수를 대신해서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한 덩어리의 식일 수도 있고 어떤 도형일 수도 있어. 도형을 문자 하나로 표현하는 거야. 도형 A, 도형 B, 점 A, 점 B, 선 AB와 같이. 이렇게 어떤 대상을 대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네모, 세모, 별딱지를 썼었다고. 원래도 썼었다고 어떤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 식은 뭐냐? 식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는데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수학적 언어. 수학적 언어는 뭐가 있냐? 수와 문자와 기호가 있어요. 수에는 뭐가 있죠? 정수와 유리수가 있죠. 야, 수가 뭐가 있어?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수가 뭐가 있니? 그러면 정수와 유리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 수는 뭐야? 정수와 유리수로 표현을 하는 거고 문자는 A, B, C, D 파닉스고 기호는 뭐야? 그렇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 등호 이런 것들이 기호야. 자, 일단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뭘 표현하느냐? 언어로. 수학의 언어야. 수학의 언어로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 이게 식이다. 응? 그럼 식에는 또 종류가 있어. 식에는 종류가 있어요. 식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항식만 배울 겁니다. 중3까지 다항식만 할 거야. 다항식에는 1차식, 2차식, 그러면 그 다음 뭐 3차식이지. 중학교 때는 1차식, 2차식까지밖에 안 배워요. 다른 좀 복잡하게 생겨있는 식들은 다 고등학교 가면 새롭게 배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냐? 다항식을 잘 다루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잖아. 그 뒤로 나오는 새로운 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다항식을 모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두면 고등학교 이후에 새로 나오는 식들은 다항식을 이해했던 방식대로 이해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다항식은 형태적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등식이 있어요. 등식이 있어요. 등식은 뭐냐면 식인데 식이 뭐라 그랬냐면 수, 문자,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 중에 등식은 반드시 등호가 들어있는 식이 등식이에요. 그러면 다시 등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어요. 드디어 처음 보는지만 익숙한 그 글씨. 방정식 나왔죠. 들어는 봤죠. 자, 그래서 잘 봐봐. 우리가 이번 전체 단원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 문자와 식이죠. 문자는 이제 뭔지 알겠죠? 끝났어. 끝났어. 이제 문자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 근데 이제 식에 대한 설명이 있지. 식이란 무엇이냐? 식은 뭐죠? 수학 언어. 수학 언어 뭐 있어? 수문자 기호. 응? 이게 마치 한글이야. 이게 한글 같은 거야, 한글. 이걸로 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논리적이라고 하면 말이 되게 표현하는 거지. 그때 보여드렸죠? 말이 되게 표현한다 함이 무엇이지? 자, 그러면 이 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봤더니 일단 다항식, 근데 다항식 말고 다른 종류의 식들이 있는데 다 그게 고등학교로 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만 쌤이 걸러줄게요.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 첫 번째 다항식을 배울 거고 그 다음 등식을 배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건데 딱 이 타임에 맨 앞으로 돌아갈게요. 순서로 인덱스 찾아보세요. 인덱스 우리 단원 순서를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6강인데 6강이 자 문자의 사용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자 봐봐. 우리가 6강이 문자를 사용하는 것과 뭐 배워? 1차식을 배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이 무엇이다 이거는 책에는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순서가 이게 지금 오늘 배울 거 문자의 사용 2번이 1차식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1차식 계산 1, 2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그 다음 뭐 있어? 항등식이 몇 번으로 배워? 자, 항등식 다음에 뭐가 나왔어? 자, 배워야 될 순서야. 자, 봐봐. 문자 있지? 오늘 할 거야. 1차식까지 오늘 기본적인 걸 할 거야.
알겠어? 그 다음 시간에는 1차식 조금에 뭘 배울 거야? 항등식을 배운 다음에 뭐 배울 거야? 이러면 전체적인 문자화식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보여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복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1차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1차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어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다항식에서 쓰이는 용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쪼개볼게요. 항이란 그냥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수 또는 문자가 곱해진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수 또는 문자잖아. 수 또는 문자잖아. 그러니까 꼭 수가 들어가야 되고 꼭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항을 표현할 때는 수는 꼭 반드시 들어가긴 해요. 문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선택이야. 왜냐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A라는 문자를 그냥 딱 썼어요. 응? 여기는 수가 곱해져 있나요? 곱해져 있어요. 얘는 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왜냐면 뭐든 2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 여기 곱해져 있는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대답은 할 수 있어. 1이라고.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수는 반드시 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1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자 앞에 1은 쓰지 않아요. 또는 숫자 2를 쓰고 문자 B를 쓸 수도 있고 또 B를 쓸 수 있고 B를 쓸 수 있고 그 다음 또 C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수 또는 문자가 곱해져 있죠. 맞아요? 어렵나요? 자, 수 또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이런 녀석이 있을 때 표현 방법이 있어. 뭐냐? 수와 문자 사이의 곱셈은 생략. 수랑 수 사이에 있는 곱을 생략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봐봐. 2 곱하기 2를 써놨는데 선생님 곱셈은 생략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설명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대답을 잘해주시기 바래요. 골뱅이 씹어먹지 말고 보세요. 자, 그러니까 문자에 곱해져 있는 곱셈은 생략해버릴 거야. 아까 뭐라 그랬지? 할 수만 있다면 단순하게, 할 수만 있다면 생략하는 쪽으로 간다 그랬어. 표현이. 그래서 문자나 수 사이 또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들어가는 이 곱셈 기호는 다 생략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선생님, E, B, B, C네요. 에이, 가능한 한 단순하게 가능하면 생략하는 걸로 할 건데 B를 2번 곱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뭘 배웠어? 그러니까 B의 제곱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X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음수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자 쓰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다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야. 항은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항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 덧셈으로 구분해요.
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땐 덩어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덩어리야? 항은 곱해진 덩어리야. 덧셈은 안 들어가. 곱셈이어야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야. 곱셈으로 묶여야만 그게 항이야. 그러면 항이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항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나누는 기준이 덧셈이야. 아시겠죠? 덧셈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 문자가 뒤에 곱해져 있는 문자가 같은 항은 동류항이라고 해. 어려운 말은 아니야. 봐봐. 문자가 같은 항은요, 서로 정리가 가능해요. 거듭제곱이든 뭐든. 봐봐. 아주 간단해. 여기 봐봐. x가 있고요. x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게 두 번 곱해져 있으면 이걸 곱하기 2라고 하죠. 그럼 2 곱하기 x네요. 그럼 얘가 2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2x 더하기 x가 있어요. 2x 더하기 x가 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항은 덧셈으로 구분한다는 건 서로 다른 항.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다른 애야. 이렇게 구분 지을 때 덧셈으로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이 덧셈이 단순해질 수 있나? 계산을 할 수 있나?를 살펴보고 너와 너는 다른 항입니다. 또는 너와 너는 같은 항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설명됐어? 아, 선생님 이거 덧셈으로 표현해놨으니까 얘랑 항이 달라요. 두 개예요. 라고 할 건지 아니에요 선생님 잘 보면 얘가 말하는 게 x 두 개고 얘가 말하는 건 x 세 개면 x가 하나면 x가 세 개란 얘기니까 3 곱하기 x니까 선생님 저는 이거를 정리해서 3x라고 할래요. 자 다시 x가 두 개 있고 x가 하나 있는데 다 더한 거죠? x가 세 개 있죠? 같은 게 세 번 더하면 3 곱하기 x죠? 그러니까 3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쌤이 물어봤던 얘네 둘은 서로 다른 항인가요? 같은 항인가요? 같은 항이야. 아직 계산을 안 끝낸 같은 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봐봐. 문자가 같은 항은 이름은 동류항인데 종류가 같아요 란 뜻이야. 동류항은요 다른 항이 아니라 같은 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같으면 서로 같은 항인 거야. 문자 부분이 같으면 서로 계산할 수 있어. 동류항이 나오면 하나로 계산을 해야지. 너네가 수학 문제 푸는데 어디선가 3 더하기 1이 남았어. 답을 3 더하기 1로 쓸 거야? 뭐라고 써야 돼? 너네가 3 더하기 1을 답이라고 쓰지 않고 4라고 답을 쓰는 이유는 뭐야? 완벽한 3 더하기 1이라고 답을 쓰지 않고 이걸 4라고 쓰는 이유는 뭐야? 정확하게. 가능한 한 단순하게. 약속한 대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이것도 쟤랑 똑같은 거야. 너네가 식을 정리했는데 식 끝에다가 2x 더하기 x라고 딱 써놓고 끝냈어. 여기 계산을 만약에 안 했어. 이런 식을 봤는데 이걸 계산 안 해놓잖아? 이건 뭐랑 같냐면 답에다가 3 더하기 1이라고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야. 계산할 수 있다면 뭐 해라? 계산해라라는 거야. 수학은 언제나 이건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항은 아무거나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계산할 수 있어? 동류항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
이해가 됐을까? 동류항은 뭐야? 문자가 같은 항이 동류항이야. 동류가 무슨 뜻이냐면 같을 동, 그 나누다, 종류할 때 유자. 알겠어요? 지금 이거는 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게 항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항을 이해했으면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항에 뭐가 있냐면 차수라는 게 있어요. 항엔 차수.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차수가 뭐였죠? 곱해진. 나눈 건 안 돼. 곱해진 문자의 개수다.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2x의 세제곱 이렇게 읽어요. 몇 차예요? 차수가 얼마예요? 3. x가 3번 곱해졌어요. 그래서 3이에요, 3. 차수가 3이에요. 어때? 좀 길지? 차수가 3이에요. 7자 길지? 줄여서 2글자로 말할 수 있어. 3차. 자. 문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네? 얘는 차수가 얼마인가요? 얘는 차수가 얼마인가요? 차수가 뭔가요? 문자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잖아. 1개, 2개, 3개, 4개, 5, 6, 7, 8. 개수는 이렇게 세는 거거든. 자, 어렵지 않아. 얘 4xyz는 차수가 얼마인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차수는 뭐죠? 문자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차수가 얼마예요? 3차예요. 이번엔 5, a, b 제곱, c 세제곱. 보이나? 지금 좀 안 보이나? 자,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나요? 6개. A 하나, B 2개, C 3개가 곱해져 있죠. 얘는 차수가 얼마죠? 6이에요. 6차예요. 6차. 이해됐나요? 그 다음 개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개수는 뭐냐면 항에서야. 지금 다 모두 뭐에서? 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항 안에서 문자 말고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해요. 개수. 또 써볼게요. 3x y 제곱이라고 선생님 썼어. 이건 뭐예요?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거. 그렇지. 이걸 보고 항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됐나요? 이 항은 몇 차인가요? 3차. x 하나, y 2개 곱해져 있어요. 3차. 그래서 얘는 차수는 얼마? 3. 개수는 얼마? 개수도 3이고 차수도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은 생략한다고 했잖아. 아까. 자, 이렇게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항이야, 항. 항. 이 항은 차수가 얼마인가요?
3차, 그렇지. A 몇 개? B 한 개. 그래서 3개 곱해져 있어. 개수는 얼마인가요? 두두두두두두두 마이너스 1. 아하. 아하. 됐어? 아, 좀 어렵지? 자, 알아야 될 용어. 항 뭐라고? 수 또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것. 그 덩어리야. 항은 어떻게 구분해? 덧셈으로 구분해. 우리 식 안에서 항이 덧셈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된다는 건 서로 다른 항을 구분 짓는다 이런 뜻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서로 다른 애야. 그런데 항 중에는 같은 애도 있다 이거야. 그게 뭐야? 동류항. 동류항이란 뭐다? 문자가 같은 항. 아, 요거를 순서를 좀 바꿔 써볼게. 동류항을 먼저 써놓고 문자 부분이 같은 항. 동류항은 문자 부분이 같은 항으로 다른 항이 아니라 같은 항이란 뜻이야.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차수는 뭐야? 곱해진 문자의 개수. 개수는 항에 곱해져 있는 수.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항들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다항식이야. 그래서 다항식은 이런 만을 다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들을 더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 더해져 있어도 다항식이에요. 뭐라고? 항들의 뭘로?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 그 다항식의 한 종류 중에 단항식이라는 애가 따로 있대. 다항식 중에 단항식은 한 개인 식이야. 그래서 항과 단항식은 사실 같은 말이야. 항이 있는데 그 항이 혼자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부른대. 이해됐을까? 마지막! 그러면 1차식은 뭐냐? 아이고. 조금 잘리네. 자, 요거를 요거는 한번 써봐야 돼. 말로 설명을 해볼게, 일단. 우리가 차수가 두 종류가 있어. 항의 차수가 있고 식의 차수가 있어요. 항의 차수는 방금 설명했어. 항의 차수는, 식의 차수는 가장 큰 값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봐봐. 항이 예를 들어 세 종류가 있어. 세 개의 항이 더해져 있다 치자. 3차, 2차, 1차 항이 이렇게 세 개가 더해져 있어. 이 식은 몇 차야? 3차. 제일 높은 차수로 대답하면 돼. 식의 차수는 뭘로 대답한다? 가장 높은 차수. 그러면 1차식은 뭐냐면 그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식이야. 그러니까 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차 항하고 수로만 더해져 있는 항이 있어. 이렇게 두 개만 더해져 있는 게 1차식이야. 이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다룰 식은 두 개짜리 항으로 되어 있는 식을 다루게 될 거야, 대부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식의 차수 1차식 그 전에 해야 될 거 상수항 식의 차수 1차식 요거 3개 더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상수항이 뭐라 그랬냐면 항 중에
문자 없이 수로만 되어 있는 게 상수항이에요. 시계 차수는 방금 설명했죠?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시계 차수는 뭘로 대답하면 돼? 제일 높은 차수. 등호, 괄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다 기호입니다. 됐죠? 그걸 사용해서 표현해 놓은 게 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계 종류를 선생님이 배우는 순서대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자 배웠고, 그 다음에 다항식 중에 1차식을 오늘 배울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다항식을 여기 빼고요. 여기에다가 좀 개념을 추가로 저 상수항을 써놓을게요. 알겠죠? 문자 없이 상수항은 뭐라고? 상수항은 문자 없어요. 수로만 이루어진 항. 문자는 그러니까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고 수만 있는 거. 이게 상수항이야. 아시겠죠? 여기 지웁니다, 이제. 이제 다항식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밑에 조금 쓴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다항식을 알아보자. 다항식이란 항들을 더한 식입니다. 그러면 다항식 중에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인 식입니다. 아까 항의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했죠. 근데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로 대답합니다. 차수가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항 하나의 차수를 물어볼 수 있고 식 전체의 차수도 물어볼 수 있는데 항 하나의 차수를 물어볼 땐 뭘로 대답해? 그 항 안에 그쵸.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가 항의 차수라면 이만큼 덩어리 지어 있는 식의 차수는 뭘로 대답해? 그쵸.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로 대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차식은 뭐냐? 차수가 1인식입니다. 차수가 1이야. 참고로 곱해진 문자가 여기 있죠? 곱해진 문자가 상수항에는 없죠? 상수항은 곱해진 문자가 없죠? 그럼 상수항의 차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 곱해져 있다고? 상수항은 차수로 물어보면 차수가 얼마일까? 문자가 1개 곱해져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이번 단원이 우리가 1차식 배울 거니까 자 봐봐. 차수가 1인식이죠? 이 식은 1차인 식이란 뜻이야. 1차식은 1차인 식이야. 식의 차수가 1이라는 건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이 1차란 뜻이지. 가장 높아봐야 1차야. 그러면 어떻게 생겨 있느냐? 수 하나에 문자 하나 곱해져 있는 항이 1차 항이죠.
이것보다 더 많은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요 한 덩어리에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상수항까지 있을 수 있어요. 1차 식에는. 그럼 1차 식은 항이 몇 개짜리예요? 그쵸? 우리가 항 2개짜리부터 공부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1차식의 모양입니다. 1차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차 항이라고 부르고 수만 있으니까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봐야 이렇게 단순한 거 공부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용어는 알아두세요. 됐죠? 완전 중요. 이게 이제 얼만큼 중요한 거냐면 앞으로 수학 문제를 선생님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뭘 용어를 쓸 거 아니야. 여기 개수가 얼마니? 차수가 어떻게 돼? 항이 몇 개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라고.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이야. 아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수학에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용어를 또 배우는 거는 이제 없을 거예요. 중1, 2, 3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 똑같습니다. 수학의 파닉스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쓰고 A라고 읽어요? 어떤 소리가 나요? 뭐 경우에 따라 이런 소리가 나죠? 왜 그래요? 그렇지, 이유가 없어. 이걸 왜 A라고 읽냐면 이유가 없어. 이걸 왜 동양이라고 불러? 뭐 물론 이제 동양이 뜻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공부할 때 있잖아.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좋지만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이거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암기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용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동요항이 이게 같은 종류의 같은 동자의 종류란 뜻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돼야 이런 용어가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알파벳 A는 왜 이렇게 쓴 줄 알아요? 이거 소라는 뜻이에요. 소. 상형 문자잖아. 원래 A의 모양은 이거였어요. 소. 음메. B는요? B의 어원은 원래 집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집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A, B는 뭐다? 소집이다. 소의 집이다. 뭔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알파벳 얘기. 아무튼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같이 예제 문제를 보면서 요거까지예요. 요거까지. 아시겠죠? 자, 용어 배웠으니까 이제 용어를 사용해봐야지. 가보자. 오늘 숙제 해온 것부터 2번 봅니다. 자, 2번 볼게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죠. 자, 보세요. 그럼 얘는 너를 곱셈교로 나타내라. 곱셈교 생략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 그러니까 없다. 곱셈으로 바꾼다죠?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D분의 1이야.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그럼 분모에 누구 들어가? B 곱하기 D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문자 사이의 곱셈은 생략. 그래서 BD분의 AC가 답입니다. 됐어요? 답만 쓰시는 거 의미 없습니다. 얘가 어떻게 생략이 되고 누가 분모로 가는지 과정을 꼭 관찰하셔야 돼요. 4번 갑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문자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해. 자, 우리는 이 자릿수 말이야. 자릿수가 의미하는 게 10만큼 다 커져서 그 다음 자리, 즉 10의 배수를 나타내는, 자릿수가 10의 배수를 나타내는 거죠. 얘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20 더하기 3이야.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숫자 2의 원래 크기는 2예요, 20이에요? 20인 거야. 여기 됐지?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릿수를 A, B라고 써놨대. 그쵸? 근데 1의 자리에 있는 B는 그냥 B예요. 근데 10의 자리에 있는 A는 뭘 나타내냐면 10 곱하기 A를 나타내요. 그쵸? 어? 그 다음에 B는 그냥 B예요. 이거 두 개 더해진 거죠. 이거 두 개 더해진 거죠. 이렇게. 20 더하기 3이죠.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얘를 생략할 수 있죠. 10A 더하기 B라고 쓰는 거예요. (10의) 자리에 있는 이 2가 나타내는 실제 값은 2 곱하기 10이었잖아.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A라는 숫자를 넣으면 이거는 사실 A가 아니라 10 곱하기 A를 의미하는 거다. 자, 문자로 나타내 봅니다. 속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속력. 속력. 속력과 시간과 이거는 이제 거리죠. 보면은 보세요. 속력과 시간을 곱하잖아.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나와요. 외운다기보다 좀 이해하시면 돼요. 속력은 뭐야?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거든요. 속력이 뭐라고? 단위 시간은 뭔데? 1초, 1분, 1시간, 하루. 단위는 2를 나타내. 그러니 속력은 예를 들어서 봐봐. 1분에 10km 가는 차가 있어. 1분이면 10km씩 가는 차가 있어. 얘가 3분 동안 이동하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동 거리가 나와. 설명이 좀 어렵나? 괜찮아? 원래 속력이라는 게 1분, 1시간, 하루 또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 거기에 시간, 자 1분에 10km 가면 3분이면 얼마 갈까요?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는 시간을 나타내보래. 시간. 거꾸로 계산해보죠. 시간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거꾸로 계산. 거꾸로 계산. 아니 이거에서 거꾸로 계산. 그쵸? 거리 나누기 속력이 됩니다. 아, 좋았어요. 근데 거리를 뭐라고 했죠? S. 여기서 거리를 S라고 했죠. 속력을 V라고 했어요. V. Velocity. V예요, V.
이거의 약자라고. velocity. 속력. S는 그냥 S인 것 같아. 보통 거리는 D를 많이 씁니다. distance. 길이는 length. 굳이 저거를 혹시 이제 거리를 이제 위상이란 뜻으로 쓴다면 S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S라고 부르기로 했대. 그래서 받아들이면 돼. 그럼 어떻게 돼? S 곱하기 V분의 1은 V분의 S가 답이 되겠습니다. 괜히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V예요, V. V. 근데 많은 알파벳들이 다른 기호랑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고로 수학에서 가장 안 쓰는 문자는 뭘 것 같아? 그렇지. 0이랑 헷갈리거든. 5는 0이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거의 안 써. 그래. 2랑 가장 헷갈리는 게 Z. 그래서 일부러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삐쳐서 써요. 헷갈리지 말라고. L도 1이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필기체로 써요.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죠. X는 곱셈이랑 헷갈리니까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건 곱셈이랑 헷갈리잖아.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은 약간 삐쳤습니다. 이 B도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뭐 헷갈릴 건 없어. C랑 괄호요? 그거는 하느님이 와도 못 고쳐. 이건 어쩔 수 없어. 굳이 C를 이렇게 쓰면 2랑 헷갈려. 네. 아무튼 요 문제만 간단하게. 좀 됐나요, 이제? 좀 적응되셨어요?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원래 문자라는 게 어떤 대상을 대신 나타낸 거잖아요. 그 대상의 값을 알게 된다면 이제 그 식의 값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문자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집어넣는 걸 뭐라고 하느냐? 대입. 대신해서 넣는다. 대신 넣는다. 대신 넣는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4 넣으세요. 자, 대신 넣어요. 대신 넣어요. 그러면 x자리에 똑같이만 쓰면 돼. 어떻게? 마이너스 4 제곱 빼기 10. 16 빼기 10. 답은 6. 여러분들이 뭐 16 빼기 10을 못해서 틀리진 않을 거잖아. 뭐 하라는 건지. x 자리에 요 자리에 그대로 마이너스 4를 대신 넣어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대입. 좋았습니다. 10번 갑니다.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 자리에 봐봐. 쌤 다시 써볼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근데 A 자리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를 쓰고 더하기 B 자리에 그냥 3을 쓰는 거야. 알겠죠? 자, 마이너스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이거는 부호로 바꾸라는 뜻이잖아. 그쵸? 이거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면 우리 생략하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2 더하기 3. 됐어요? 조금 적응돼요? 자, 12번 봅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기온에 영향을 받는데 초속 이렇게 됩니다. 기온이 25도씨일 때 A지점에 있는 사람이 들은 소리가 2초 후에 B지점에 있는 사람한테 들렸다면 거리는 얼마인가요? 어허. 자, 선생님이 예전 6학년 거 할 때도 그랬고 정수와 유리수 할 때, 자연수 할 때도 그랬는데 문장제 문제는 상황을 표나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죠. 자, A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야! 야! 소리를 냈어. 그래서 쉥 해서 얘가 야! 아! 이렇게 해서 2초 만에 간 거야. 얼마? 물어보는 건 거리가 몇 미터인지 물어봤죠. 맞아요? 그러면 속력을 아는데 속력 알려줬어요. 속력을 알려줬어. 1초에 얼마씩 간대요? 331 더하기 0.6x만큼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1초에 이만큼 이동하면 2초에는 이거 2배만큼 이동하겠죠. 그런데 소리는 파동이고 매질이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는 온도에 따라 운동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리의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낮과 밤의 소리가 달라요. 기온차도 있고. 그럼 과학 시간에 배우세요. 얘는 알려줬어요.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현재 이 x가 얼마래요? 25. 그러면 현재 속력이 331 더하기 0.6 곱하기 25였다는 거죠? 됐어요? 얼마입니까 이거? 요거 6 먼저 곱하면 150에 10으로 나누니까 아무튼 15죠. 15 15를 여기다 더해. 그럼 얼마?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소리가 지금 1초에 346m씩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346 곱하기 2 692m다. 이거는 구분할 줄 아냐? 번개, 번개는 내리는 거고. 천둥, 소리. 벼락. 벼락은 내리. 번개는 하늘에서. 번개는 뭐냐? 번개는 하늘에서. 번개는 어쨌든 극이 다른 두 성질이 급격하게 전화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극이 다른 거니까 서로 이렇게 전화가 팍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게 다 번개야. 그러니까 번개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구름과 땅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천둥이야. 아, 번개야. 천둥은 이 번개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들리는 소리가 천둥이야. 벼락은 땅이랑만 찌지직한 게 벼락이야. 낭뇌는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지. 됐어요? 뭔 얘기하다가? 아, 그래서 왜 과학 시간에 이거 안 하냐? 과학 시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빠지지직 벼락이 쳤어. 그런데 이걸 본 후
3초 후에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만가? 뭐 이런 거. 이게 이거야. 소리, 왜냐면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여기서는 그냥 0이,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뭐라 그래? 그냥 바로 보인다고 그냥 가정하고, 그래서 약 3초 정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번개를 보고 3초 후에 들으면 그게 한 1km 돼. 1km 밖에서 천둥이 뭐 번개가 쳤구나. 뭐 이렇게 뭔 얘기야? 한다고. 이거 과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여름에 쓰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깜짝이야! 엄마 왜 그래? 번개가 쳐. 어디? 밖에를 봤는데 치익! 하나, 둘, 셋, 꽁! 어머니, 저 번개는 여기서부터 약 1km 거리에서 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너무 유익했어요. 자, 1차식 우리 용어 다 했죠? 방금 다 했던 거예요. 곱셈으로 연결한 게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요? 항. 그렇죠. 항을 여러 개 더해놓은 식을 뭐라고 해? 다항식. 다항식 중에 항 하나짜리 식을 단항식. 에헤이. 단항식. 자, 항 중에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좋아요. 항 안에서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개수.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차수. 식의 차수는 가장 큰 가장 높은 차수가 높은 항의 차수. 가장 높은 차수를 식의 차수로 본다. 그러면 여기다 또 쓰세요. 책에다가 1차식 아까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결국 항으로 따지면 몇 차 항, 몇 차 항이 붙는 거야? 1차식은 생각해봐. 1차식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식의 차수가 얼마야? 1차야? 근데 식의 차수는 뭘 말해?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그래서 1창, 그럼 1창보다 낮은 항은 상수항밖에 없어. 여기까지 정리됐어, 안 됐어? 1차식은 그래서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1차항 안에는 뭐가 있어? 개수. 개수와 문자가 있을 거고, 상수항에는 수만 있겠지. 이게 1차식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1차식은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개수 문자 덩어리, 수로 된 덩어리 하나. 됐죠? 지금 다 용어예요. 그러니까 용어 부분은 좀 그렇게 막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결과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여러분들이 잘 외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어. 좀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다시 보세요. 자, 봅니다. 우리 요거 기본 문제 했었죠? 자, 1차식의 계산입니다. 자, 단항식과 수의 곱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이용한다. 뭐야, 이게? 자, 보세요. 여기 옆에 빈칸 있죠, 여러분들, 책에. 그쵸? 쓰세요. 곱셈. 항의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끼리끼리. 이게 곱셈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따로 안 쓸게. 뭐냐면 나눗셈은 역수를 이용하라. 해왔던 거죠? 따로 안 쓸게요. 1차식과 수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냥 분배 법칙이 사용한다는 거야.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돼. 근데 분배 법칙 문제 설명했었죠? 넘어가요. 1차식과 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다 됐고 2번, 3번을 알고 있는 거랑 4번, 5번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럼 이거야.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해됐어?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간단히 계산하세요 이런 거거든. 곱셈 어떻게 한다고? 방금 말했잖아. 곱셈 어떻게 해? 수는 수끼리, 문자 문자끼리. 자, 봐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3 곱하기 x, x가 이게 곱셈이 생략된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럼 수끼리만 곱하면 돼. 얼마? 마이너스 9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9x. 그래서 곱셈에서 수는 수끼리 하라라는 게 뭐냐면 원래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곱셈 기호가 생략된 거잖아. 수는 수끼리 계산해야지. 3번 볼까요? 밑에 보면 지금은 선생님이 다 쪼개줄게. 마이너스 16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죠. 수는 수끼리 얼마? 마이너스 8이고 x가 되는데 자 이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문자 놔두고 수는 수끼리. 됐어? 어때요? 할만해? 아직은 괜찮아? 좋았어. 2번, 4번 봅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누구는 누구끼리 이렇게 보여야 돼. 그리고 A가 있는 거지. 요게 2니까 이 A가 되는 거야. 막 너무 어려워? 괜찮아? 좋아! 수는 수끼리 9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역수 취했지? 그 다음에 문자 A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여기가 수는 수끼리야.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A. 할 수 있겠어? 한비, 할 수 있겠어? 정현이 괜찮아?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자, 보세요. 얘는 괄호 바깥에 곱해져 있는 거잖아. 이거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괄호를 풀어주면 3 곱하기 x니까 3x가 되고 1 곱하기 3은 3이 됩니다. 끝! 분배의 법칙. 기억나? 안 나? a 곱하기 b 더하기 c.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거. 선생님 숫자로도 해줬는데.
원래 곱셈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원래 우리가 했던 곱셈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우린 이미 분배 법칙을 계속 써왔던 건데 이걸 문자로 사용하는 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해볼 수 있다. 나눗셈은 뭘로? 곱하기 역수로. 요렇게 곱하면 수는 수끼리 이렇게. 자, 수는 수끼리 곱했어. 3하고 6만 약분하니까 2x. 약분하니까 2x-3. 할 수 있겠어?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분배 법칙? 어떡하지?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위에다 한번 쓰자.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거 학원 방학 때 줬던 프린트에도 조금 있었는데. 프린트 받았던 친구들. 분배 법칙 기억 안 나? 나는 거 같지? 어렴풋이. 아니면 복습하셔야 돼요. 정서 유리수 뒷부분에 했으니까. 자, 요거 괄호 바깥에 있는 곱셈은 너 하나 곱해주고 너 따로 곱해줄 수 있다. 해보자. 마이너스 2b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이죠. 자, 수는 수끼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4분의 1만 서로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문자는 그냥 b 더하기 1 약분. 자, 얘는 마이너스 12x 더하기 4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얘를 분배해줘야 돼. 나눗셈 분배 안 됩니다. 분배 법칙은 괄호 바깥에 있는 곱셈이면 그 안에 있는 덧셈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줄 수 있다. 이게 분배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괄호 안에는 덧셈, 괄호 바깥에는 곱셈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너 하나 나눠줘. 그러면 앞에서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12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할 때 음수면 괄호 필요하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수는 수끼리 약분합니다. 18x 마이너스 6. 입력할 때도 저렇게 입력해야 돼. 아마 이제 확인학습 문제 풀고 답 입력할 때는 이제 이 중에 일부를 물어보겠지. 입력하기 쉬운 값으로.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확인학습 답 입력할 때 혹시 마이너스 2분의 3을 입력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고 3 쓰고 슬러시하고 2 하면 입력돼. 알겠지? 분수 입력법 모르면 다시 알려줄게요. 선생님 적당히 조절해 줄게. 그리고 확인학습 입력을 통째로 뭐 번호를 밀렸다 이렇게 잘못한 경우 있잖아. 쭉 배워볼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여기서 그렇게 욕심 안 냅니다. 천천히 할 건데 다만 자 보세요.
1단원 자연수였죠? 2단원 뭐예요? 점수와 유리수. 정수 유리수죠? 3단원이 문자와 식이고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라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막 들어갔잖아요. 이거 찝찝하게 계속 남기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린 챌린지 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관찰하거나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할 때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린 챌린지 피하고 안 하고 이러니까 자꾸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면서 잔소리꾼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줄 건데 여기서 도와준다 함은 여러분도 시간을 내야 돼요. 그죠? 하기 때문에 확인학습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던가 좀 남아서 하고 간다던가 이런 걸 이러지 말고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있어. 주말에 혼자 해볼게요. 안 하고 와. 그게 막 3주째 주말에 안 해. 안 하는데 해오겠대. 약속을 안 지키잖아. 그럼 또 왜 약속을 안 지켰냐? 이거 해야지. 잔소리꾼이 또 되는 거야. 악순환이니까. 여러분들 앞단원들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확인학습 시간에 추가로 질문하고 같이 고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무작정 덮어놓고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고 또 안 하고 도망가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문자식 들어오면서 용어 정리하고 아주 좀 가볍게 시작하는 이때 그린 챌린지 해놓으세요. 앞단원들. 그리고 기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실력으로 넘어가시고 실력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확인학습 시간에 쌤한테 들고 와서 남아서 조금 더 하고 간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 끝낼 때쯤 선생님이 나쁜 사람 되지 않게 하세요. 중학생들 어차피 시험 기간 되면 주말에 다 나와서 추가 공부합니다. 그때 확인학습 부족했던 거, 그린 챌린지 부족했던 거 토요일 날 중학생들 어차피 시험 공부하러 올 때 여러분들 부를 수 있거든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주말에 혼자 못하겠는 거 같이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보자. 다음 중 다항식이 아닌 것은 뭐예요? 다항식은 뭐죠? 대답해. 다항식은 뭐죠? 항들을 더한 거죠? 네. 그럼 항은 뭐죠? 덧셈으로 나뉘는 덩어리. 아니요. 항은 뭐죠? 항 뭐죠? 수 또는 문자가 곱해진 거예요. 선생님 중요하게 별표해놨어요. 곱해진 거. 그런데 자 보자고요. 항을 더했다. 됐어? 근데 항은 뭐야? 수나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거야. 문자 없이 수만 있을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더해져 있는 게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1번 봅시다. 수 더하기 문자 맞죠? 수 곱하기 문자 맞죠? 맞죠? 여기도 맞죠? 근데 얘는 뭐냐면 문자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문자가 분모로 가는 순간 얘는 다항식이 아닌 분수식이라 그랬어.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문자가 분모로 가면 수 나누기 문자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항이 아니에요. 다항식 항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분수식.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써놔야 돼. 내가 지워버렸는데. 체크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여기다 써놔. 자, 분모에 있는 문자. 분모에 문자 가면 무슨 식? 분수식은 다항식 아니야.
완전 중요한 거야. 써놨어? 볼펜으로 해, 볼펜으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볼펜으로 해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할 때 내가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랑 내가 숙제로 해야 될 게 구분이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모든 항을 나열한 것은 항은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덧셈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럼 선생님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 마이너스 4x는 앞에 더하기 놓고 이렇게 구분해놔야 돼. 됐을까? 저 마이너스 4x를 4x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 덧셈을 기준으로 구분해. 그러니까 항은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4x 1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맞아. 이해했어요? 항은 몇 개? 3개의 항이 있어. 3번 봐. 다음에서 x제곱의 개수는 뭘 물어봤죠? 식에서 x제곱의 개수죠. 개수는 뭐죠? 개수는 뭐죠? 개수? 어디에서? 항에서. 항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항이 있죠. 3개 항 중에 x제곱의 항. 그럼 누구야? 맨 앞에.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이 항을 찾으라는 거였어, 먼저. x제곱이니까 x제곱과 관련된 얘만 관찰하래. 개수를 물어봤어. 개수는 뭐지?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 근데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가 있어.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지? 1. 1. 자, A라는 항이 있어. 여기에 곱해져 있는 수를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 1이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는 1은 따로 표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표내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얼마죠? 얘가 x제곱의 개수다. 우린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용어 공부하고 있어요. 문자와 식과 관련된 용어. 개수가 뭔 줄 알면 대답할 수 있다. 4번 볼게요. 다 볼 거야. 상수항을 구하세요. 상수항은 뭐죠?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죠. 문자 없는 항. 다음 중 문자 없는 항은 7이에요, 마이너스 7이에요? 7이에요, 마이너스 7이에요? 이유는요? 덧셈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럼 얘들을 항을 구분하려면 x 더하기 y 더하기 마이너스 7로 만들어야 덧셈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은 마이너스 7이다. 이해됐을까요? 상수항이 뭔 줄 알고 항이 뭔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파벳 하는 거야. 수학 알파벳. 차수가 가장 큰 것. 시계 차수는 뭘로? 시계 차수는 한 번 더 쓸까 여기다가? 시계 차수는 누구다? 그거 뭐라고 하냐면 최고 차수항에서 최고 차항이라고 해요. 최고 제일 높은 차수항. 숫자로 써볼게요. 1번 몇 차예요? 2번은요? 3번은 얘를 읽으면 되겠죠? 제일 높으니까. 얘 2차. 4번은 얘 읽으면 되겠죠? 3차. 5번은 차수 제일 높은 거 4번. 이해돼요? 시계 차수는 뭘로 대답한다고요? 최고차항, 가장 차수가 높은 항.
여기 쓰시라고. 차수. 다. 답만 쓰지 말고. 정리했어? 6번 갑니다. 1부터 5까지에 들어갈 봅니다. 1번 항은 몇 개 있죠? 3개. 선생님이 써볼게요.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3분의 x. 자, 마이너스 3분의 x는 뭐를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x와 같은 표현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몇 개? 3개 있어. x제곱의 개수는 자, 2번 x제곱의 개수. x제곱 항이 이렇게 생겼죠? 그쵸? 너의 개수는 얼만데? 1이죠. 앞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1이죠.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1입니다. 1번 3이고 3번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분의 x는 마이너스 3분의 1x와 같아. 그러므로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x의 개수야. 쓰셔요 지금. 이거 쓰세요 지금. 선생님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4번 다음 중 상수항은 누구야? 자, 항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3개 있지? 상수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상수항. 5번 이 식은 차수가 얼마죠? 2차죠? 차수는 뭘로 말해? 최고차항. 얘가 차수가 2차죠.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차수로 대답하면 되니까 이 식은 2차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게 3,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2가 들어가야 돼. 용어예요, 용어. 이거 다 용어죠. 1번, 너 항이 뭔 줄 아냐? 너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줄 아니? 3번도 개수고, 너 상수항 아니? 식의 차수를 구할 줄 아니?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개념 숙제 진짜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식을 분석하는 문제에서는 항을 모두 쓰는 게 좋아. 항 불러봐. 뭐뭐 있어? 4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앞에 플러스가 덧셈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5x. 그 다음이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읽어보자. 항은 몇 개? 상수항은 수만 있는 항이죠. 3 맞습니까? 3 맞죠? 상수항 3 맞잖아. 아, 보고 대답해.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 3 맞죠? 그 다음 x제곱의 개수. 개수가 뭐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 4 맞아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야. x의 개수는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다. 자, 이 식의 차수는 몇 차냐 이렇게 물어봤어. 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로 대답하면 되니까 2차다. 어때? 이번 문제도 항 아니, 너는 상수항 아니, 개수 아니, 식의 차수 아니 이런 문제예요. 용어를 알고 있니? 이런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개념 숙제 또 잘 해놓으시면 돼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같이 해주는 거니까 적응하시고요. 8번 다음 중 1차식인 걸 고르세요. 선생님이 아까 1차식 했어. 그러면 식이 1차라는 얘기는 뭐야? 최고차항이 1차죠. 그러면 1차식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1차항 수?
이렇게 생긴 게 1차식이라고 했어. 최고차가 1차라는 거는 1차 단빵차. 상수항 0차라고 했죠. 0차, 0차. 자, 한번 보자. 1번은 틀렸어. 왜냐하면 여기 2차항이 있네. 여긴 2차항이 있어서 그렇고 2번은 맞네요. 3번은 봤더니 X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곱하기 0이니까 없어졌잖아. 얘는 1차항이 없어. 그쵸? 4번은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면 얘는 다항식 자체가 아니라고. 얘는 아예 다른 식이야. 분수식. 5번은 얘가 얘기하는 게 2분의 1x 제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수로 따져보면 얘는 몇 차야? 2차식이야. 구분할 수 있겠어? 1차식이 뭐라고? 1차항, 상수항. 상수항 없어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1차항이 살아있다. 1차식이면 1차항이 살아있다. 수학에서 요거까지 써놔 볼게. 1차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ax 더하기 b 괄호 열고 a는 0이 아니다. 오랜만에 이게 지금 무선이라서 편하긴 한데 가끔 이렇게 연결이 끊길 때는 좀 귀찮은 것 같아. 됐죠? 아직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처음 배우는 건데. 자, 볼게요. 일단 계산을 하고 나서 따져보자. 개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7x 더하기 y다. 보면 괄호 안에 두 개가 더해져 있는데 괄호 바닥이 곱해져 있죠. 어떻게 해야 돼? 분배 법칙 해야 되죠. 배고파요? 손톱 먹지 마요. 볼펜 먹지 말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5를 각각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7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y. 자, 한 끼리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근데 뭐 문자끼리 곱할 것도 없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요거 곱셈. 얘는 곱할 것도 없어. 자, 앞에 거 약분할 거 없으니까 그냥 2분의 35 x. 뒤에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y라고 그냥 이렇게 괄호로 쓸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왜냐면 x의 개수가 얼마죠? 2분의 35고 y의 개수가 얼마예요?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5죠. 이 부호 때문에 선생님 일부러 괄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개수는 뭔데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죠. 이 각각의 문자에 곱해져 있는 두 수만 떼서 개수끼리만 더하래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약분해서 이해됐을까? 일단 분배 법칙하고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 거 해보시면 앞에 나머지 계산은 정수와 유리수 계산이랑 똑같죠.
다음을 일단 하면 y 계수나 상수항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만 해보죠. 요거 계산만 해볼게요. 일단 나눗셈은 귀찮아. 하고. 자, 나누기 6분의 1은 곱하기 6이죠. 그 다음 분배. 괄호 곱하기 하나씩. (2분의 3y) 곱하기 6 빼기 1 곱하기 6. 수는 수끼리 약분하시면 9y 빼기 6이죠. y 계수 얼마예요? y의 계수 얼마죠? y의 계수는 얼마죠? 9죠? y 계수는 9예요. 상수항 얼마예요? 6이에요?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이죠? 2를 더하래요. 9 더하기 마이너스 6. 되겠습니까? 11번. 마지막 문제니까 시간 드릴게요. 각자 풀어보세요. 참고로 2번 보시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이거. 이거 뭐가 생략된 거라고? 곱셈이 생략된 거야. 문자 앞에 곱하기 생략하는 것처럼. 입니다. 1번. 수는 수끼리죠. 문자 그대로 놔두고 수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10x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인데 보시면 얘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x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다. 맞아요? 2번에서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x. 여기는 마이너스 10인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더하기 10이 됐어야 돼. 3번 볼까요? 수는 수끼리 약분하는 거죠. 6x 곱하기 3분의 1이면 6이랑 3분의 1만 계산하면 돼. 2x. 4번 분배해주면 그냥 쓸게요. 문제 안 쓰고 분배해준 거야.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앞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개 2y, 뒤에 거는 마이너스 6.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곱하기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역수도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역수는 1,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만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요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여기 1이야. 이거 숫자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옳지 않은 건 2번. 자, 계산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 정도면 기본의 기본 문제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적응하고 연습하시면 문자식 계산 다루는 게 그렇게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을 거야.
지금 적응이 안 돼서 어려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계산을 좀 빨리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오늘 같이 정리했던 개념 있죠? 용어 있죠, 용어? 이거는 제대로 공부해 오셔야 돼요. 이번 주 확인학습 때. 아시겠어요? 자, 다음 단원 미리 예습 없습니다. 대신 확인학습만 제대로 할 거고, 이번 주 확인학습 때는 여기가 지금 몇 강이지? 6강인가? 자, 6강만 확인학습하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필수예제 숙제는 없어요. 그게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좀 진도 나갈 건데 지금 욕심 안 낸다고. 대신 이번 주 확인학습은 여러분들 그릿 챌린지 더 도울 수 있도록 프린트를 좀 줄 거예요. 이번 주말에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꼭 해놔야 돼. 선생님 말 꼭 들어. 믿어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량이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어려운 거 하고 있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잖아.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중학생이 되기 전 6학년들이 공부하기에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학습량이 많거나 어렵지는 않은 수준이야. 알겠어? 선생님 목표는 1번 정확한 개념을 익히는 거야. 근데 이 중학교 개념의 정확한 것이 초등학교 때 했던 수학이랑 좀 차이가 크죠? 거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 그 시간을 선생님이 지켜주는 거야. 두 번째, 그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단원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이 같이 진행되면서 와야 되거든. 그럼 그 과정에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린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무턱대고 야 그린 챌린지 해 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시키진 않고 있어. 너 오늘 내가 보는 앞에서 다 하고 가 라고 하고 있진 않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때이니만큼 9월에는 중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알아서 그린 챌린지 할게요 하는 사람에게도 그린 챌린지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린트를 좀 나누어 줄 생각인데 그것마저 좀 안 하고 계속 그냥 미뤄만 둔다 라고 한다면 시험 공부하러 오는 중학생들 그 시간에 즉 토요일에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면은 선생님이 끼고 해버릴 거야. 앞단원들 해놔야 돼. 특히 중학교 1학년 이 1학기 수학은요. 더 쉽게 얘기해 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는 단원들이야. 근데 그때 다루는 수가 부호가 있는 수인 거고 그때 다루는 대상이 문자가 있을 뿐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쭉 앞으로 내내 부호가 있는 수로 수학 공부해야 되고 문자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선생님 목표는 그거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알파벳 중에 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상태로 영어 공부하는 거랑 거의 같은 느낌일 거야. 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라니까 해. 따라서는 풀어. 혼자서는 못하겠어. 그게 반복될 수 있어. 중학교 내내. 중학교 내내. 그래서 어떤 곳에선 수학 문제집 중에 뭐 삼천제라는 책을 공부하는 데도 있지. 그 뭐냐면 그냥 3000문제 풀기야. 계속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씩 푸는 거야. 언제까지? 혼자서 알아들을 때까지. 고통스럽잖아. 선생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문제 수준이나 양이나 여러분들한테 매주 추가로 더 시키는 정도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지쳐서 더 이상 못하고 너무 어렵고 많아요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혹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기엔 좀 게으른 상태인 거야. 그러면 중학생이 되도록 조금 더 부지런 떠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못하게 했어서 어떡하지? 공부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적당히 쉬운 것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쯤 오면 선생님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쉬운 거나 딱 진짜 제일 앞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만 배우고 나 중학교 1학년 거 배웠어요 하잖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 너는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수업 시간에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커져.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비교해 드렸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하는 속도의 딱 2배 정도로 진도가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학교 수준이. 아직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수학을 학교에서 경험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 6학년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면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갈 만큼 어렵거나 너무 양이 많거나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거의 없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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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뭔가 너무 빠르고 학교 축제도 있고 체험학습도 있고 현장학습도 가야 되고 뭐가 되게 바쁘고 뭔가 할 일도 되게 많은데 전 과목의 수업 나가는 속도가 빨라. 수학만 할 수도 없는데 수학은 많고 빨라. 나 어떡해? 그때 가서 쌤 어떡해요? 그렇다고 그날 갑자기 내가 머리가 똑똑해지고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갑자기 안 되던 게 다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너네 4개월 지나면 교복 입어.